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설 연휴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준비하셨겠습니다만 아직도 설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나눠드릴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그동안 명절 선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현금이 순위에서 밀려났어요. 이번 설에는 건강기능식품이 1위 자리에 올랐는데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건강 챙기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현금이나 상품권은 10만원, 20만원 단위로 어려운 경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죠. 원산지와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등을 잘 살펴보셔서 예산도 아끼고 센스 있다는 말도 기왕이면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오히려 설 명절에 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잘 찾아보고 챙기시면 좋겠는데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설날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여수시는 의사상자와 국가유공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설 명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총선 앞두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도 선관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준비되어 있고요. 설 명절 풍경 지역의 이야기들 담아봤습니다. 네,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을 했죠. 전남도가 그동안 의대 유치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전남도의 의대 유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도는 의대 유치 추진단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범도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꾸리는 등 그동안 국립의대 신설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때 전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기를 기대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면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당장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장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때 신설 인원까지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지역별,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를 거쳐서 지역별,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4월 정도나 그 이전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남도는 이때 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다시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신설에 대해서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나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정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라서 잘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전남도 입장입니다. 일단은 앞서 준비해왔던 것처럼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와 함께 공동 단일의대 신설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신설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교수진 구성이나 학교 건물 신축 등을 고려하면 전남도 역시 2025학년도에 신설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2026학년도나 2017학년도 의대 신설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씩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전남도가 바라는 것처럼 지역별, 대학별 증원 규모 발표 때 전남 의대 유치를 좀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겠습니까? 이게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약 정부가 지역별,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할 때도 의대 신설 시기나 정원 배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동안 전남도가 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의대를 설립하는 안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캐나다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이긴 합니다만 서로 다른 의대에서 하나의 의대를
서로 다른 대학에서 하나의 의대를 설립하면서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각각 두는 전례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 단일 의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꽤나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의사단체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의협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겠고요. 의대를 신설하려면 정주 여건 등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다음 발표에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수 소식이에요. 네, 여수 지역의 주차난이 조금 심통을 틔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동안 주차장 부족 문제가 이어졌던 여수공항에 신규 주차장이 준공됐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이 신규 제3주차장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해서 6개월에 걸쳐 준공된 3주차장은 면적 9,750제곱미터에 24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요. 3주차장 완공으로 여객 주차장은 기존 649대에서 89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가 약 37%가량 늘어난 건데 성수기나 주말 피크 때면 공항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온 만큼 이제 이번 3주차장 준공으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항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수신 도서관과 육아 지원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상시 주차난을 겪었던 이수신 도서관 일대도 인근 공용주차장 건립이 완료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화장동과 웅천동 에듀파크 공용주차장이 완공되면서 여수시는 설 명절 기간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번 시범 운영으로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일부터 개방된 웅천 에듀파크 주차장은 상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화장동 공용주차장은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이후에는 유료로 운영됩니다. 예, 여수 지역의 주차난이 상당한데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양 소식인데 수산물 유통센터 이야기예요. 네, 동북권 수산물 유통의 거점 역할과 새로운 외식 장소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받았던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인데요. 이 개장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는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서지 않아서 이제 자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라면 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지금 1000번과 1001번 중마권 순환 노선을 탈 수는 있지만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기로상가에서 10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7월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보 부족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를 검색하면 지도로 표시되는 플레이스 정보에 이용 시간이나 전화번호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초 작성된 방문자 리뷰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평가까지 이제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한 분들에 따르면 마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이 상차림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시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근 중마시장 등과 가격 차이 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1층 판매장과 2층 상차림 식당을 제외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과 어린이 놀이방이 예정됐던 3층, 카페로 계획됐던 4층 모두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운영에는 아직까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현재 1층 편의점과 4층 카페에 입점하기로 했던 사람이 이제 입찰을 포기하면서 그 재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광양시는 상가 자리가 몇 차례 유찰되면서 사용료는 낮아졌지만 관리비를 두고 입점 예정자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재입찰 공고를 위해서 전체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통센터 운영법인은 전단지나 영상 광고 등 홍보 보완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 이용 시간을 일단 1시간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유통 거점 역할까지 기대했던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운영법인의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4월 총선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판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정책 경쟁으로 뜨거워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선거법 위반 사례들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선관위가 아주 바빠지는 시기예요. 올해는 검경 등 13개 기관과 함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계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작년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뭐 네. 더 늘었습니까? 한 달 만에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전남 지역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은 2월 6일 18시 기준으로 총 57명입니다. 이제 현재 선거구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목포시 7, 여수시 갑 4, 여수시 을 5, 순천시 6, 광양시 5, 나주시 6, 영광군 3, 장흥군 7, 해남군 7, 무안군 7이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목포시하고 이제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이 7명씩 많습니다. 예. 그 총선 다가오면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전남 네.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 국선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고발건인데요. 이제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2월 1일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예비후보자 A는 이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서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또 추가로 이제 행사 개최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또 이제 직업 가수의 공연을 선거 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발건이 발생함으로써 전남 선관위는 이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는 이제 단속 역량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 단속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네, 예. 지금 이제 선관위는 입후 부회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또 이제 호별 방문을 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이제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국회의원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후 부회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뭐 아예 이런 걸 안 하는 게 뭐 원천 차단은 되겠습니다만 요즘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아예 그래도 명절인데 마음 나누는 선물 뭐 큰 건 아니어도 작은 거 요거 하나 주고받는 거 요것도 안 돼? 하면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기부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부행위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이제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그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서 금전, 물품, 뭐 기타 재산사 이익을 제공한다던가 또 이익 제공 의사 표시 또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도 다 기부행위로 보고 있어요. 약속까지도 기부 행위로 네, 봐요. 그리고 이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에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 위반죄는 이미 성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저희가 주의할 부분이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선거구민과 이제 연고가 있는 자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한 혈연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기부행위를 이제 왜
상시 금지하냐 이게 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기간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네, 하냐? 항상 상시 기부 행위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행위는 이제 왜냐면은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이제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이를 허용을 해버리면 선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선거를 이제 치를 때 후보자의 뭐 정책을 본다든가 인물 식견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이제 선거가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있던 관행적이고 이렇게 음성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 청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거 문화를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 행위는 상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서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기부행위에 또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렇게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지만 또 예외적인 조항이 4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4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또 이제 두 번째는 의례적 행위, 또 이제 세 번째는 구호적 자선적 행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직무상 행위 이렇게 4가지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설 선물 같은 거 뭐 주고받을 때는 의례적 행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게 또 유의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사례로 보면 이제 명절 선물이나 금품 제공 관련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명절을 맞아서 선거군의 의경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해서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고요. 또 이제 친목회 향후에 뭐 종친회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단체들에서 이제 운영 관례상 종전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할 수 없는 사례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이제 의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 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다 안 되고요. 예. 또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기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설 명절에 문제 아무래도 많은 후보들께서 선거운동도 좀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명함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전화, 뭐 휴대전화 메시지도 참 많이 오고요. 네. 현수막은 뭐 게시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은 많이 풀어줬고 오프라인상은 규제를 하더라도 온라인상 이렇게 이제 구두로 말한다거나 온라인상은 많이 풀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한테 문자 메시지를 이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이제 자동 동보 통신으로는 전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두 이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를 표시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 게시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명절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더 드리게 되는데 뭐 이웃을 위한 뭐 봉사 뭐 이런 것들도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기부 행위는 안 되더라도 일손을 돕는다거나 이런 것은 되겠죠. 예, 아까쯤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서 이제 구호적 자선적 행위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사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외 조항에는 속하지만 이제 우선은 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자선 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뭐 명절맞이, 초소득 장애인 뭐 위문 상품 나누기 이런 행사에 정치 자금으로 의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고요. 예. 또 이제 구호 자선 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에 이제 의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서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하고요. 또 이제 구호 자선적 행위라도 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법령에 따라 기부 행위로 보지 않은 이런 구호 자선적 행위라 하더라도 이제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의원 금품이 아닌 구호 자선 단체가 사용한 건물 등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면 이건 또 기부행위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위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내가 뭐 직간접적으로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선은 전국적으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1390번이요? 예, 예. 1390.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는 이번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위법 행위를 발견을 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 제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전남 지역에서 예전에 14년도에 지방선거 때 이제 이 부부 예정자 가족이 설 명절 직전에 이렇게 이 부부 예정자를 위해서 선고구민한테 이제 38만 4천 원 정도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을 한 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포상금이 1,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와. 예. 이렇게 이제 금액은 다르지만 최고 5억 원까지 이렇게 포상금도 제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유민호 기자와 함께 또 김단비 기자와 또 격주로 이번 주 취재기 이번 달에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유민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순천에 이제 주로 출입을 하시니까 순천 이야기가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전세 사기 취재하셨어요. 순천 지역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어요. 네, 순천 조례동에 원래는 좀 임대 아파트였다가 예. 최근에 분양으로 전환된 2,800세대, 그러니까 꽤 많은 크네요. 쓴 아파트고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단지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지금 현재는 못 드리는데 예. 이게 아마 소형 평수에 또 가격이 저렴해서 이 사회 초년생들이랑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살았거든요. 접근성이 좋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값이 이제 이게 뭐 평당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한 5천만 원이다 하면 전세값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넘는 정말 깡통 전세였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돼서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좀 발생했고요. 이게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임대사업자가 있었는데 뭐 가족 명의를 또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다시 또 만기가 오면 뭐 다른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메꾸고 돌려막기식으로 계약을 했고 이게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제 뭐 부동산 임대업소도 압수수색을 하고 명단을 좀 확보해서 해보니까 이 사람 이 뭐 일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140여 채 정도가 된다. 그리고 피해 규모 보증금은 100억 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와. 예, 그렇겠습니다. 이제 고금리 상황에다 집값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자금을 돌리는데 한계가 왔었고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일부 임차인들이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이제 임대 사업자와 그 부모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도 연계가 돼 있다고는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장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업까지 해서 총 4명이 일단 경찰 수사를 사기 혐의로 받고 있고 예. 아마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제 뭐 3월 달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수사를 좀 마무리해서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은 해놓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지금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된 사람이 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임대 사업자 뭐 대표라고 해야 될지 그 한 분과 부모 중에 한 명. 네, 부모도 이제 피해자 말들을 종합하면 또 부모가 또 2명이고 또 이제 가족들이 연계돼 있고 지금 예. 또 나오는 얘기는 또 다른 임대 사업자 뭐 대리인을 내세운 임대 사업자가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찰이 파악한 거는 140채 그리고 피해 지금 파악된 것도 100여 명 정도, 100억 원에 1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참 이 그 세입자분들은 답답한 것이 공인중개사가 여기 껴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누굴 믿고 도대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제 중개사 분이 이제 이 아파트만을 좀 전문으로 좀 하셨나 봐요. 예.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면 저도 집을 또 피해자분 직접 방문해봤는데 뭐 혼자 살기에는 또 신혼부부가 살기엔 적당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좀 일관적으로 주장하시는 거는 이 집은 안전하다. 나도 여기 산다. 뭐 중개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당장 순천시나 아니면 뭐 당국이나 고민할 수 있는 구제 방법, 뭐 대응 방안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피해자분들 한 20명 정도가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예. 이렇게 저녁에 좀 가봤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다 제 또래 비슷한 분들이 그래요.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민호 기자께서 이제 90년생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다 비슷비슷한 나이였고 신혼부부도 같이 와서 이렇게 좀 사연들을 얘기하는데 뭐 당장 뭐 이제 강원도로 자기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와. 못 빼서 지금 이사를 못 가게 생겼다. 뭐 눈물을 보이는 이제 임차인들도 있었고 이제 뭐 엄청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제 변호사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좀 뭐 대출이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연장도 쉽지가 않고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당장 자금 계획들이 이제 막히면서 미래에 큰 지장이 있다 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뭐 피해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워낙 전국적인 이슈다 보니까 뭐 특별법도 있고 정부에 나서서 이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순천시장까지 보고가 돼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정부의 피해자 인정을 빨리 받는 건데 이게 프로세스가 이제 도에서 접수를 받고 이 도에서 다시 국토부로 전달을 하고 국토부 심의위원회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네. 인정이 되면 뭐 도랑 같이 해서 이제 뭐 긴급 생계비나 이사비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뭐 대출 이자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경감이 되는 그런 대책도 포함돼 있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부수적인 거를 예, 도와준다는 그렇습니다. 느낌인 거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할 텐데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거는 이제 선구제 후회수죠. 이제 우선 보증금을 국가가 좀 돌려주고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라. 약간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특별법 개정안들을 뭐 야당이나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뭐 이제 피해자 모임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좀 여당이랑 정부 반대가 심해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를 통해서 파악한 거는 일단 이게 근저당 일단 매물들이 좀 근저당이 없어서 등기는 깨끗한 상태고 이제 뭐 뭐 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면 이제 경매로 그렇죠. 넘겨서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뭐 과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예 맞습니다. 예. 또 이제 보면 이제 집값이 5천만 원인데 전세값이 7천만 원이면 뭐 음. 경매 금액은 더 집값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뭐 1, 2천만 원, 2, 3천만 원씩 손해 보는 거는 하니까 피해자들이 좀 답답한 약간 그런 상황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위가 아마 꾸려질 것 같고요. 이제 뭐 진보당 쪽에서도 좀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공동 대응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좀 대응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더 나눠보죠.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 광장이 조성이 돼요. 네, 이제 조례호수공원 이제 뒤쪽으로 보면 이게 산인지 동산인지 좀 뭐 이렇게 그런 좀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이게 예. 주변 도심 속의 산이라서 이제 뭐 산책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인데 순천시가 좀 지난해 하반기부터 뜬금없다고 해야 될까 이 산 일대에 문화광장을 짓겠다. 이게 보면 이제 계획을 보면 이 나무를 이제 깎고 산도 이제 깎아서 이 평평하게 만들고 언덕과 이제 광장을 만들겠다, 잔디 광장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네. 이게 좀 이유를 들어보면 이게 뭐 왕조동 일대에 이제 뭐 트리마제 아파트도 있고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원이나 녹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제 좀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아마 19억 원으로 들 것 같다 이게 추산이 돼 있고 네. 이게 뭐 추경에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시의원들 반대가 심해서 일단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좀 주민들이 이제 가장 불만인 거는 아니 멀쩡한 숲 이제 거기 보면 숲길이 잘 돼 있거든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거를 깎아가지고 갑자기 또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도 자연 파괴 그리고 예산 낭비하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좀 반대 목소리가 심하다는 걸 좀 알고 있고 좀 보류를 하거나 좀 이렇게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녹지 공간을 좀 찾아보겠다 지금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이번 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설 명절 느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설 앞두고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의 설맞이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예. 오늘 오전 여수 다문화 복지원에서는 이주 여성들이 함께하는 설 음식 만들 교실이 열렸습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생소한 명절 나물 음식을 만들면서 이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함께 배웠는데요. 예. 항상 시어머니에게 어깨 너머로 배웠던 한국 음식을 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배우는 이주 여성들의 눈빛과 손끝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나라의 설 명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고향에서의 추억도 나누고 또 명절이지만 가지 못한 아쉬움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맛있고 즐거웠던 설맞이 요리 교실 함께 가보시죠. 저는 여수 다문화복지원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네, 문서영이라고 합니다. 열리는데요. 오늘 어떤 행사인가요? 오늘은 이제 명절 구정을 앞두고 다문화 여성들한테 우리나라 전통 음식,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명절에 있는 음식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체험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꼭 여수뿐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급속히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그게 꼭 뭐 어떤 의미가 결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세계화되는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증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사실은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얼마만큼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이 지역뿐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녹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인 거고 문화 습득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사실 준비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를 자꾸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그냥 우리 지역사회에 이질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흡수되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절에 먹는 음식이나 문화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겨울에는 김장 담그기 같이 해서 또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음식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 지역사회 여수에 계시기 때문에 여수에서 뭐 밤바다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문화재 같은 데를 같이 가서 보든지 그래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교육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부터 고르는 걸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렇게 통통하지가 않고 길이가 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은 나물용이다. 그래서 콩나물은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고 썩은 것이 없고 색깔이 선명하고 짤짤막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을 고르는 것이 건강한 식재료를 사는 방법입니다. 도라지는 보면 주부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딱 껍질을 깎아서 이렇게 해먹기 좋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왔는데 얘는 썬맛이 나죠. 썬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에 바락바락 치대어서 반찬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먹기 좋게 한 4, 5등분을 잘라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가 얼마 오래지 않아서 국산 그 고사리랑 수입산 고사리를 잘 구분을 못해요. 국산 고사리는 좀 부들부들해. 부들부들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퉁퉁하지는 않아요. 딱 짝달막한 것이 부들부들해갖고 해나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느낌이 와. 여수 향토요리문화학원의 김맹진 원장입니다. 이제 다문화 여성들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명절에 어떤 문화에 적응을 아직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을 우리 한국의 명절의 풍경이라든지 어떤 음식의 문화를 좀 알려서 고부간에 어떤 갈등 없이 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생각하다가 우리 다문화 여성들한테 사회적으로 또 좀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하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음식 배우나요? 오늘 이제 나물 5가지랑 떡국 끓이는 것을 이제 오늘 시연을 합니다.
이제 식재료가 좋은 것을 써야 또 음식을 했을 때, 나물을 했을 때 맛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다문화 여성들은 식재료, 아직까지 이런 식재료가 자기들 나라에서 많이 접해보지 않은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시장을 볼 때 어떤 식재료 구매하는 것부터 그리고 어떤 것이 건강한 식재료인지를 알아야만 또 좋은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식재료를 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걸 알뜰 지침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수업 태도가 좋고 좀 힘들어도 자기가 이거를 딱 배워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빛을 보면. 근데 오늘 보니까 100% 우리 문화를 다 소용하지는 못하지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우리 문화를 자꾸 다문화 여성들이나 또 세계 속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레시피를 계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눈대중으로, 자, 그것이 큰 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위험한 문제거든요. 자기는 대충 해서 알지만 이 사람들은 대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썰고 요리할 때 제가 또 그것도 또한 물 한 컵에 간장을 어느 정도 넣으면 되는가, 그런 머릿속에다 그냥 제가 숙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실패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간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셨어요? 필리핀이요. 필리핀설은 가족들 모여서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 요리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불꽃놀이. 음력 아니고 1월 1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음식 만들기 한다니까 어때요? 좋아요. 재밌어요. 우리한테 도움 많이. 그리고 다국 나라 친구들 만날 수 있어 좋아요. 혹시 필리핀은 설 명절에 어떤 거 먹어요? 우리 필리핀 나라에서 그냥 간단 음식만 만들어요. 우리 특별한 날, 그리고 명절은 우리 한 마리 돼지, 코이, 렉천, 한 마리, 숯불, 그리고 필리핀 잡채 있어요. 친구들 며느리 진짜 명절 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계속 요리. 만약에 필리핀에서는 우리 가족은 바쁘니까 그냥 주문해도 돼요. 밖에 식당에서 먹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이렇게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반찬이란 거라, 그리고 다른 음식들은 해봤어요. 재밌고, 그리고 많이 도움은 우리 외국인 사람들은 한국 음식은 진짜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배울 때 많이 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후에 그냥 없어요. 오랜만에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옛날에 우리 요리 수업 있는데 하지만 학생들 많이 안 나요. 한국 요리 어렵지 않아요? 반찬 괜찮은데 이렇게 다른 음식도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 맛은 달라요. 한국 사람이 달라요. 요리 끝나고 남편한테 한 번만 먹어봐. 이거 맞아요? 아니면 싱겁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잘 똑같아요. 명절 때 어떤 걸 하고 지내요? 재밌어요. 일단은 음식 만들어 먹고 친구들이 많이 놀아 다니고 요리 이름만 만들고 이런 거 문화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설날 한번 얼굴 보자고 형제만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설날 하면 친구들이 많이 놀아 다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 셌을 때 어땠어요? 음식 만들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기름 너무 많이 냄새 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음식이 전혀 다르죠? 네, 다르죠. 베트남은 명절 때 어떤 음식 먹어요? 살국주는 다른 거, 또
만증, 수박씨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아무튼 음식 많아요. 수박씨도 먹어요. 해바라기 씨도 먹고 이게 준이 오면 까먹고 반지도 이렇게 상해서 해가지고 난 특히 1일날은 조심해요. 되도록이면 다른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잘못되면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안 가야 돼. 그날 조심해야 돼. 집에 빗자루 해가서 안 쓰러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날은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아무도 안 해야 돼요. 그런 문화 있어요. 또 이런 음식을 배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재미죠. 친구도 만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되잖아요. 좋으니까. 저는 어머니 엄마 넣으세요. 대강 넣어. 이게 어느 정도 넣는 거 알려주시잖아요. 다르죠. 벌써 내일부터 설날인데 네. 고향 생각 나지 않으세요? 아유 너무 나와요. 어제 영상통화 때 엄마 이야기, 我说 엄마야, 我说 설날, 我说 우리도 집에 안 내려서, 我说 엄마 지금 눈물 흘렸어요. 그냥 나도 가고 싶어요. 먼저 가고 싶어요. 네, 이분들은 오늘 음식을 배우면서 이번 설 명절 가족들에게 또 어떤 음식을 더 만들까 고민한다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뿌듯함이 든다고 합니다. 또 이런 행사들이 더 많이 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 여러 설 연휴 풍경 있을 텐데요. 뭐 그래도 타지에 와서 음식도 배우시고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풍경 살펴봤어요.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네, 2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공지 말씀을 드리면 내일 금요일 방송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그대로 뵐 수 있겠습니다.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들으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용선이었습니다.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